본인의 직업을 좋아한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잘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치거나 동료와의 갈등, 지루한 업무들. 하지만 그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요. 역사를 통틀어 누군가는 해야 했던 최악의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7세 시대에는 왕과 함께 화장실에 가는 것이 직업인 특정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 왕이 볼일을 본 후에 깨끗이 뒤처리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처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건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 군주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죠. 잠재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심지어 특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지루한 직업에 대해 말하자면 과거의 호명자로 일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지루했을 거예요. 전혀 위험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저 엄청나게 지루할 뿐이었죠. 고대 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기본적으로 인간 전화번호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파티에서 윗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해야 했어요. 그 직업에 못지않게 지루한 일은 펑카왈라의 일이었습니다. 인간 선풍기라고 할 수 있죠. 천장 선풍기나 에어컨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절 펑카왈라는 하루 종일 한 곳에 서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요즘 DIY 비디오를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와, 비누를 만드는 건 정말 쉽고 평온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비누 제조업자가 되는 건 사실상 산업화학자로 일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 당시에 비누는 잿물, 재, 동물성 지방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재료가 단단해질 때까지 함께 섞었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이런 비누는 라벤더나 카모마일 향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화학물질이 비누 제조업자에게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당연해요.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는 것을 닛피킹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한때 실제 존재했던 직업이었어요. 가발이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니 문제도 아주 흔했어요. 짐작했겠지만 닛피커는 라벤더 오일과 빗으로 가발에서 성가신 머리니를 제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러닝머신 좋아하세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이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트레드밀러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트레드밀에 올라타서 다리를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옥수수를 갈았습니다. 배 틈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뱃밥을 만드는 사람들 동안 가장 지루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특정한 종류의 섬유질을 찾기 위해 밧줄을 풀어야 했어요. 뱃밥은 물로부터 나무를 보호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요가 높은 섬유였습니다. 문제는 공급원이 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식물 자체 아니면 이 특정 섬유가 들어있는 낡은 밧줄에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일부 선원들이 뱃밥을 찾아 맨손으로 거칠고 굵은 밧줄을 수킬로미터씩 풀어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알람시계나 휴대폰이 없었을 때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9세기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은 꽤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노커 어퍼였어요. 기본적으로 인간 알람시계였죠. 처음에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됐죠. 설상가상으로 곤히 자고 있던 이웃들을 깨워서 항상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에 손잡이가 달린 긴 막대기였어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층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커 어퍼들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막대기를 사용해서 필요한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네요. 누가 이 노커 어퍼를 깨웠을까요? 이 직업을 얻으려면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낮 동안 잠을 잘 수 있고 올빼미형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알람시계가 점점 더 인기를 끌자 대부분의 노커 어퍼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 직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스네이크 밀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바로 뱀의 독을 추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굳이 그런 일이 필요할까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뱀의 독은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독사에게 물릴 때마다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뱀의 독을 미리 연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뱀에게서 채취한 물질은 동결 건조되어 특정한 실험실과 대학에서 항독소의 연구와 생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고대 로마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한 직업이 있었어요. 살루티게 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인간 버전 DM 혹은 연하장과 같은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칭찬 메시지를 친구나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르나트릭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미용사와 비슷한 직업이었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미용사들이 거머리나 심지어 비둘기 배설물과 같은 성분으로 머리를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희한한 로마인의 직업 중 맨 위에 또한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마제나 다른 종류의 거친 물건들로 깔끔하게 몸의 각질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했어요. 궁정광대는 별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고위층들을 위한 일종의 상시대기 코미디언이었죠. 중세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단지 말장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재능에 따라 재치 있는 농담을 고안하고 드라마 작품을 공연하고 시를 암송하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고개를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궁정광대의 직업을 존경했는데 권력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궁정광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을 향상하고 확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겨워할 테니까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허락되지 않은 채 명령에 따라 공연을 해야 했죠. 천부적인 재능이 필요했을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는 짐네지아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직업을 가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이어야 했어요. 또한 재산이 많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짐네지아치는 1년 동안만 고용되었습니다. 주된 임무는 운동선수들을 멋있게 보이게 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경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개인 트레이너와 비슷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이 전문가들은 그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했고 종종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좋은 점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엄격한 훈련과 경기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